저 출발을 사실 배 못 탈 뻔했거든요. 바이클리아 들려갖고 이 점검하고 뭐 이거 그거 받아갖고 갔는데 그때 마침 구보님이라고 뚜루드 월드 회원님이 쏘신다고 해서 이제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배는 비행기처럼 그렇게 수속 시간이 2~3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탈 사람 타면 끝나고 밤 9시 되면 그 문 다 닫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모르고 정말 똥줄 빠지게 달려가갖고 인천역에서 이게 제가 인천항으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배웅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인천항으로 원래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배웅 못 나가고 그냥 저를 찍어줬습니다. 어쨌든 그 배를 타서 이틀 밤을 자고 나니까 중국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이게 배고요. 여기에서 며칠 머무르다가 레닌강이라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제 기본 복장인데요. 헬멧이랑 버프 쓴 모습이고요. 제가 중국에 가기 전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도둑 맞을 걱정. 너 뭐 자전거는 괜찮겠냐, 가방도 도둑 맞지 않겠냐, 제 장기 걱정을 해주시는 분도 몇 분 계셨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자전거 걱정이 많이 돼갖고 그 자전거 열쇠를 2개에다가 자전거 커버까지 막 다 챙겨 갖고 갔었어요. 근데 중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기 오토바이를 다 타고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전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제가 입 다물고 있으면 중국인으로 많이 보셨거든요. 저한테 길을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자주 물어보셨던 게 밥 먹었니? 라는 질문이었는데 한국이랑 좀 비슷하죠. 하나 에피소드를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제가 쓰레기장에 관심이 많아갖고 쓰레기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아갖고 그 가는 곳마다 쓰레기장이나 쓰레기 재활용장이 있으면은 가보면 좋겠다 그러고 갔었는데 그 중국에서 한 2달 가서 남부 쪽에 메이저우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제 숙소 근처에 쓰레기 중간 집화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미아원 한 분이 일하시다가 이제 점심시간 돼서 막 퇴근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그분을 이제 잡고 무작정 이제 저는 이 여행하는 사람인데 이런 데 관심이 많다 그러면서 이 쓰레기는 어디로 가냐, 이 쓰레기 재활용되는 건 어디로 가냐 막 이렇게 막 묻고 있으려니까 그분이 이제 막 답을 해주시더니 저한테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밥 먹었니? 그래서 점심시간인데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안 먹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은 건너편에 내가 아는 식당이 있다. 글로 가자. 내가 근데 뭐뭐 해주진 못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중국어를 반만 했으니까 그 뭐뭐 해주지 못한다는 얘기가 계산해주지 못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내가 사면 되지. 그 질문도 하고 뭐 얘기도 하면 재밌겠다 막 이러면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안내해 주신 대로 건너편 식당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좀 제 장기 걱정이 좀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일단은 따라가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식당 주인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고기 먹어? 그래서 먹어. 그리고 또 너 뭐는 먹어? 물어보시는데 전 못 알아들으니까 다 먹어 너 다 먹어 막 이래갖고 그분이 그러면은 그 식당 주인한테 다시 뭐라고 하시더니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제 갈게. 자기가 주문 다 해놨고 돈 계산도 다 해놨다. 근데 나는 지금 아까 전에 뭐는 할 수 없댔잖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같이 먹어주지 못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갖고 진짜 가신다고 그러고 오토바이 타고 쉥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밥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서 남아갖고 먹는 내내 되게 황당하고 신기하고 당황스럽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더 신기한 일들은 제가 이분 가시기 전에 연락처를 받아놨는데 이분이랑 연락하다가 이 다음 날에는 이분 댁에 가서 머물다가 한 3일 머물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이분께 이 언니께 여쭤봤어요. 왜 나를 처음 보는 나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셨냐.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외국인이고 혼자고 여자애고 자전거 여행을 한다는데 너무 지쳐 보이고 그래서 여기가 처음 오는 동네인데 먹을 데를 못 찾을까 봐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주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 그러면은 데려와서 저녁도 먹이자고 그러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언니네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셨거든요. 그 언니는 아까 보셨던 중간 집화장 옆에 컨테이너 딸린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형부는 닭이나 개나 그 키워서 잡아서 파시고 이런 일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형부네 닭장에도 놀러가 봤는데요. 근데 형부가 갑자기 저랑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조용히 닭 뒤를 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저 닭 잡아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저 닭 안 먹고 전 계란 잘 먹는다고 그래갖고 좀 간신히 말렸습니다. 신기하고 내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살 때는 처음 보는 사람은 뭡니까? 저는 가족이랑 친구도 잘 못 챙겼거든요. 뭐 일 바쁘다 뭐 하다 그러면서 미얀마에서도 한 번은 제가 그 자전거에서 내리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 오토바이에 긁히면서 바지가 찢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찢어진 바지를 이거를 버리지 않고 들고 다니다가 수선하는 데 있으면 맡겨야겠다 그러면서 양옆을 보면서 어디 미싱이 보이는지 보면서 가다 보니까 진짜 미싱 보이는 집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여기 그 미얀마 못하지만 뭐 그냥 바지 찢어진 데 보여드리고 저 미싱기를 이렇게 가리키니까 아주머니가 알겠다면서 가져가셔갖고 이렇게 2번, 3번을 정성껏 이제 박아주시고 다 이제 됐다고 주시는 거를 제가 미얀마어로 얼마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돈은 받으셔야죠 막 이거를 제가 말로는 못하지만 제스처로 막 이렇게 하니까 아주머니가 다시 막 괜찮아 그러면서 제 등허리를 이렇게 툭툭툭툭 두들겨 주셨거든요. 근데 저랑 이 아주머니는 평생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마주칠 일이 없을 거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순간만큼은 엄마 같은 거예요. 그 가장 마음 깊숙이의 연결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가족 같은 분들을 이런 식으로 여정에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전 기본적인 경계는 항상 하고 다녔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자 다녔으니까 해 지면은 숙소는 해 지기 전에 잡아갖고 해 지면 나가지 않았고요. 뭐 야시장 이런 거 다 그냥 포기하면서 다녔고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경계 위에서도 만날 사람은 또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아도 충분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을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인도 생각해보면 정말 시끄럽고 막 정말 그 도로랑 뭐 위생도 막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픈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인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가족을 만났었거든요. 그래 거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어딘가에 있었지. 나도 좀 그런 사람처럼 좀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사실 그 인생 전체를 살 때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 한 사람만 서로 의지할 수 있으면 살만 하잖아요. 아까 수선해 주셨던 아주머니 웃고 있으니까 좀 닮은 것 같죠. 그 여행을 떠올리면 사람들이 저는 생각이 나요. 사람들로 길이 만들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중국에서 만났던 분들, 베트남, 태국, 미얀마 쪽에서 만났던 분들, 인도의 가족이라고 불렀던,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빵꾸가 나갖고 제가 길에서 때우고 있으니까 한 분, 2분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저 괜찮은데 저 혼자서 달 때우고 있을 수 있는데 도와주신 분들이고요. 타지키스탄에서 그 파미르 쪽에서 텐트 거의 처음으로 제가 와일드 캠프를 해봤었는데 그때 도와주셨었고 군인분들이. 그리고 이거는 와칸밸리에서 거기에서 이제 마을 쪽 동네가 나와갖고 가고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가면서 인사를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저기에서 한 분 아줌마가 오시길래 인사를 했더니 아줌마가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가방에서 빵을 이만한 거를 화덕빵을 꺼내갖고 그냥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이때도 또 신기해갖고 눈물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조금 울었는데요. 이란에서 만났던 여행자들, 이란 얘기를 제가 길게 못 드립니다만은 이란이 참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저한테는 그 한 열흘 탔다면은 그 중에 5일 정도를 초대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날은
제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갖고 삼성 서비스 전탄센터를 찾아갔었어요. 근데 자기 직원이 저를 초대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전 좋다고 따라가서 이 커플, 이 직원님, 커플 내서 밥 먹으니까 이제 느릿느릿 먹으니까 한 4시 되더라고요. 먹고 나니까 이제 해질 때 다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럼 너 오늘 어디서 자? 그래갖고 근처에 호텔에서 잔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라고 잠까지 자고 왔었습니다. 네, 터키에서 자전거 가게 들어갔더니 이분이 또 터키에서는 손님은 차도 공짜, 음식도 공짜 이러면서 막 사주셨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시아까지는 좀 이게 생김새가 친근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인도 넘어가고 막 시작하면서부터는 생김새도 다르고 생긴 게 다르니까 나랑 좀 은연중에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슬람 같은 경우에 저는 많은 한국 분들이 그러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낯설게, 좀 두렵게 여겼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한 명만이라도 그렇게 좀 깊이 있게 교류를 하는 경험을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랑 저랑 연결이 돼 있구나. 좀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100년, 200년 전에 있던 사람들과 100년, 200년 후에 있을 사람들과 나는 많이 달라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다르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든든하구나, 요걸 체감을 했었어요. 저는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이 든든한 연결망 위에 있었구나, 요거를 좀 깨닫게 됐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느꼈던 게 한국이 참 고립되어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한국에 보면은 이 대륙에서도 굉장히 가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특수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분단 상황에 있다 보니까 외국을 나간다고 하면은 거의 비행기를 타잖아요. 소수는 배를 탈 수도 있지만 한 3나라 정도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중국에 넘어가서 국경을 넘었던 게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처음에 국경을 넘었을 때 아마 다들 뭘로 넘었을까요? 사실 자전거 끌고 걸어서 넘었습니다. 충분히 자전거를 탈 수도 있었지만 이때는 아직 제 스킬이 안 됐어갖고. 여기가 중국 쪽이고 이게 중국이랑 베트남을 잇는 다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걸어서 자전거 타고 아니면 뭐 차 타고 다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진짜 원수지고 척진대만 아니면은 국경이 다 열려 있어갖고,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막 다 넘어갔었는데, 특히 이 라오스 비엔티안이라고 라오스 수도에서 태국의 지방도시 농카이까지는 20km 나오더라고요. 20km는 뭐 차로 20분인데 사실 보면은 한국에서 산불님이 파주에 사신다고 하셨나요? 파주에서 개성까지도 20km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20분이 아니라 20만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갈 수 있을지를 모르니까 상당히 고립되어 있구나, 막혀 있구나, 요 환경에 있구나라는 거를 체감하게 됐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독일 사람이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일은 스위스에서 하고 결혼은 영국 사람이랑 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취업, 국제 이주, 국제 결혼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 조상들도 그러면은 이 분단되기 전에는 사실 북한만 넘어갈 수 있었으면은 그래서 다 갔다 올 수 있었겠구나, 그 생각을 저는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천문학박물관에 가봤었는데 거기 설명들을 읽다 보니까 세종, 이도, 본명까지 해갖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보니까 이슬람 천문학이 한창 발달했을 때 세종이 사람들을 보내서 천문학을 배워갔다, 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자도 문화도 다 교류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살았구나, 요거를 다시 한번 느꼈었습니다. 인도 레스토랑, 인도에서 식당에 갔을 때 요게 난이 나오더라고요. 그 화덕에 구운 중굴 넓적한 빵, 요게 이 서쪽으로 가서 파키스탄에 가니까 파키스탄에도 난이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위쪽으로 와서 신장 쪽으로 가니까 여기 이름은 낭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서쪽으로 좀 더 가서 스탄나라드 쪽으로 가니까 여기에서는 논입니다. 여기 우즈베키스탄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서쪽, 남서쪽으로 가서 이란으로 가니까 여기서는 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역들이 이렇게 인도, 파키스탄, 스탄나라들, 이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난의 기원은 이집트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 이렇게 뭐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저는 사실 지도, 세계 지도라고 하면 제 마음속에는 이게 기본이었거든요. 이 조각조각 나눠진 지도. 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고정돼 있고 불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 국경이란 것도 잘해봐야지 100년 정도, 생긴 지 100년 정도 된 거고, 언제든지 또 변하고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지도, 마음 안의 기본 지도를 이렇게 국경이 없는 지도로 좀 바꿔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닫혀있지 않고 계속 열려있겠구나, 열려있어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니까 열려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려있다는 그 체감이 들더라고요.